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이미 신차 발표회에서 디자인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주행 성능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드는 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수많은 셀럽들, 특히 힙합 가수들, 스포츠 스타들의 애마가 되면서 정말 많은 이들의 드림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급스러움, 편의성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 SUV는 크기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길이는 5m가 넘고 높이는 2m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신형 모델은 구형 모델보다도 훨씬 더 커졌어요. 이게 준중형, 중형 정도라면 세그먼트가 하나 높아진 수준인데 이거 이상 더 높아질 세그먼트가 없다 보니까 별도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의하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롱휠 베이스 모델까지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웬만한 12인승 승합차보다도 훨씬 더 육중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굉장히 큰 SUV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비자분들이 큰 SUV 모델, 큰 자동차에 꽤 익숙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큰 자동차를 가지고 자신의 위험이나 자신감을 대신하는 데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흑인 힙합 가수들이 그렇게 했고요. 날렵하게 디자인된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 그리고 거대한 그릴, 각진 외모는 위압감을 만들어내긴 충분하거든요. 22인치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차체는 신형 모델로 오면서 조금 날렵한 인상을 주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기존의 특징과도 같았던 이 3열의 유리창도 더 늘씬해졌고요. C필러도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엠블럼이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도 더 세련돼졌고 테일램프의 길이가 무려 1m에 달합니다. 램프 하나가 1m인 자동차인 거예요. 양쪽으로 머플러가 놓여져 있고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형 모델의 근간이 되는 디자인은 2세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에스컬레이드가 주는 느낌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디자인이 확고하게 정립이 됐고 지금까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미래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이 방향성 자체는 확고하게 그때 정립이 됐습니다. 마치 911처럼 계보가 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신형 모델은 외관의 변화보다는 실내의 변화가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고리타분한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형 모델은 미래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잘 채워졌습니다. 아마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디자인들 그리고 기술들은 캐딜락의 새로운 세단이나 SUV에도 그대로 접목될 것 같습니다. OLED를 사용한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3분할로 나누어져 있고 운전자를 감싸듯이 위치했기 때문에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무엇보다 화질이 끝내줘요. 기존의 캐딜락의 여러 자동차에서는 후방 카메라를 룸미러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에스컬레이드엔 적용되지 않았고 대신 전방 카메라로 전방을 보여주는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AR 카메라라고 하는데 OLED 패널에 나와 있는 화질은 일반적인 가정용 4K TV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계기판으로 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비게이션 안내도 나오고요. 에스컬레이드는 앞쪽 보닛 윗부분이 한 1m 30cm, 1m 20cm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석에 앉으면 사각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전방 카메라들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그런 부분도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인 계기판 양쪽에 있는 OLED 패널은 전부 터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 세팅하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왼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차량의 여러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기능들을 또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주 쓰는 기능들을 분리시켜 놓은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이 오른쪽 메인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래픽도 화려해졌고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어서 상당히 쓰임새가 좋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디자인은 외관 디자인의 컨셉과 동일하게 상당히 심플해요. 이런 부분들이 캐딜락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센터 콘솔에 있는 조잡한 조작부는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의 버튼들은 캐딜락도 아니고 마치 쉐보레 버튼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썩 거급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곳곳에 사용되어 있는 가죽의 질감, 천장의 스웨이드 마감 이런 부분들은 이 차가 왜 1억 5천만 원이나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센터 콘솔에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수납 공간은 아이스박스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열 배출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영하 5도까지 온도를 조절해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형 에스컬레이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까도 힙합 가수들의 로망, 뮤지션들의 드림카라고 에스컬레이드를 설명드렸는데 그거에 걸맞은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AKG라는 오디오 업체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자동차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지금 AKG 같은 경우는 하만 그룹에 속해 있고요. 자동차와 콜라보레이션은 캐딜락이 처음입니다. 캐딜락이 자동차 오디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CT6가 처음 나왔을 때도 보스와 함께 차체 개발 때부터 이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차량에만 특화된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형 에스컬레이드도 개발 초기 단계부터 AKG와 협업을 해서 스피커 위치를 어느 곳에 둘 것인지 이거에 따른 디자인 변화를 어떻게 갈 것인지 좋은 음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방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차에는 무려 3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캐딜락의 광고 모델로 미국의 우텐클랜의 리더 르자가 선정이 됐는데 르자는 정말 추앙받는 힙합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활동 영역을 넓혀서 음악감독, 영화배우, 영화 제작자 이렇게 성공의 아이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우텐클랜의 1집이 36 챔버스라고 하거든요. 이 차에 들어간 스피커 개수와 공교롭게 맞물리는 것도 흥미롭기도 합니다. 물론 자동차가 크기 때문에 실내를 소리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스피커가 필요하고 출력도 높아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큼 섬세해질 수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조작할 수 있진 않습니다. 포커스를 맞추거나 이퀄라이저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라운드 모드도 상당히 심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피커의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 모드들은 조금 축소된 것으로 보여요. 스피커의 구성도 상당히 흥미로운 편이거든요. 우퍼, 그리고 서브우퍼, 미드우퍼, 베이스 영역이 굉장히 탄탄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필러와 천장, 이런 트위터들의 역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3D 서라운드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비로소 이 헤드레스트에 있는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들리거든요. 보통 자동차의 서라운드 시스템은 트렁크맨 뒤에 있는 스피커에서 서라운드 효과를 만들어주는데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에서 나오는 소리가 영향을 꽤 많이 줍니다. 정말로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작은 방에서 5.1 채널 혹은 7.1 채널로 스피커를 설정해 놓으면 FPS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누군가 뒤에서 지나가게 되거나 총을 쏘게 되면 뒤에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피커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서라운드 시스템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오디오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라운드 시스템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었는데 이 AKG가 만든 이 서라운드 시스템은 상당히 좋습니다. 완전히 감싸줘요. 기본적으로 베이스의 타격감, 그리고 선명함, 고음의 청량함 이런 것들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스테레오와 서라운드 시스템을 이렇게 오고 갈 때 처리 능력이 엄청나게 빠른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더 즉각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에스컬레이드에 적용되어 있는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은 저희가 한 번 더 전문가들을 또 모셔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은 천장에서 모니터가 나오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12인치가 넘는 터치 스크린이 뒷좌석에 적용이 됐습니다. 블루투스로 헤드셋을 연결하기만 하면 별도로 음악이나 비디오 시청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조작이 굉장히 손쉽기 때문에 활용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런 디지털 장비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보여줄 수 있는 고급스러움들은 뒷좌석에 그렇게 많이 적용된 것 같진 않습니다. 시트는 전부 수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이 시트의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가운데 공간이 너무 넓어요. 이 차 가격의 반의 반값 정도 하는 카니발보다 뒷좌석이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대신 공간이 주는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의전용으로 SUV나 미니밴을 사용하게 되면 천장도 굉장히 넓고 다리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 더 편안한 자세나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승차감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공간이 주는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와 차체 길이가 전부 늘어나면서 3열 공간도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구실만 하는 3열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태워도 미안하지 않을 만한 공간이 됐어요. 다만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3열 시트도 등받이를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에스컬레이드는 조절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기존에는 3열이 높게 솟아 있었는데 지금 플로어 부분도 상당히 매끈하게 처리가 되면서 이 앉았을 때 조금 더 편안한 자세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열을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트렁크 공간이 엄청나게 광활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쓸만한 공간이 나오고 3열을 접게 됐을 때는 비로소 에스컬레이드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리고 2열까지도 손쉽게 접을 수가 있는데 2열까지 접게 된다면 이 공간은 그야말로 화물차의 그런 화물 공간처럼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열리기도 하지만 윗유리 부분만 또 열리거든요. 사실 이 차의 높이가 워낙 높아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집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꽤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드는 아무래도 북미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운사이징이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이 신형 모델에는 계속해서 8기통 엔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8기통 엔진은 배기량에 비해서 출력이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차를 끌기에는 무리가 없고 독특한 음색 그리고 엔진의 회전 질감,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미국적입니다. 우리가 독일 브랜드에서 만났었던 8기통 엔진과는 조금 달라요. 마치 할리 데이비슨의 이 엇박자나는 엔진 사운드처럼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8기통 엔진도 독특한 음색과 회전 질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는 리터당 6km 정도 되는데 부하가 적게 걸리는 상황에서는 엔진의 절반만 사용하는 실린더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적용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를 줄진 모르겠지만 이전 세대 모델보다는 효율이 훨씬 더 나아졌다고 하네요. 신형 모델은 서스펜션 구조도 달라졌고 경쟁 모델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캐딜락이 자랑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까지도 적용이 됐거든요. 여러가지 셰시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 세대 모델과는 주행 질감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에스컬레이드를 처음 탔을 때만 해도 이 차는 속된 말로 간지 때문에 타는 차다 라는 얘기가 팽배했습니다. 그 정도로 승차감이 너무나도 무르고 예전 SUV들이 보여주는 느낌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노면에서 그냥 물침대처럼 쑥쑥 주저앉고 코너를 돌면 무게가 쏠리는 대로 자동차가 기울어지고 그런 감성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물렁했던 느낌들은 많이 사라지고 꽤 단단함까지도 어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체 크기도 크기고 무게도 무게다 보니까 하중 이동이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한 박자 늦게 하중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하면 굉장히 날렵한 느낌도 들고 주행이 꽤나 상쾌해요.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사운드도 한층 증폭되는 느낌이고 무엇보다 차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노멀 모드에서도 그랬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훨씬 더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가속 페달에 따른 반응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배기량이 큰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는 만큼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가 굉장히 무겁지만 최대 토크를 끌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의 반응이 훨씬 더 날선 느낌인데 승차감이나 스티어링 휠의 반발력 등은 크게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어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주행 모드에 따른 세팅이 분명히 다를 텐데 그 다름보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훨씬 더 세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만큼 차체 높이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표준 지상고가 있고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그리고 하차할 때 자동으로 자동차의 레벨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상고는 높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다륜구동 시스템도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오토 모드가 있고 후륜 모드 그리고 4륜 하이 모드 별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험지 모드 같은 경우는 아마 4륜 로우가 들어갈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D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가 작동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패들 시프트를 조작해 봐도 엔진 회전수 변화도 없고 현재 어떤 기어
기어가 맞물려져 있는지 표시가 되지도 않습니다. D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요. L모드에서는 기어 단수가 표시가 되고 패들 시프트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굉장히 느긋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히려 낮은 속도에서 토크를 집중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각진 생김새와 다르게 의외로 풍절음도 차단이 잘 되고 있고요. 그냥 거칠고 투박한 미국 차들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에스컬레이드가 승차감이 좋아지고 고속 안정성이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1억 원대 SUV들 포르쉐 카이엔, BMW X5, 메르세데스 벤츠 GLE 이런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근데 편해요. 시야 확보도 상당히 좋고 자동차 실내가 주는 쾌적함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시속 100km 정도로 꾸준하게 순환을 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진짜 크긴 큽니다. 차선도 가득 물고 있고 웬만한 1톤 트럭도 라보만해 보여요. 포터가 라보만해 보이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제가 최근에 링컨 내비게이터도 시승을 했는데 발진 감각 그리고 가속 느낌은 오히려 작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터가 초반에 출력이 좋았거든요. 내비게이터는 3.0L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됐잖아요. 오히려 지금 에스컬레이드보다 발진 감각은 훨씬 더 경쾌했습니다. 아마 제로백을 측정한다면 내비게이터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다만 이 승차감 그리고 자동차의 움직임은 에스컬레이드가 내비게이터보다 훨씬 더 재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 성능은 에스컬레이드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가속하는 즐거움, 가속하는 분위기는 오히려 자이네키 엔진을 사용하는 에스컬레이드가 훨씬 더 매끄럽게 느껴집니다. 두 차의 장단점을 합치면 유럽 SUV 부럽지 않은 괴물이 태어날 것 같기도 한데 내비컬레이드, 에스컬게이터 예전만 하더라도 에스컬레이드는 감성으로 타는 자동차였습니다. 신형 모델은 확실히 개선된 부분들이 크게 눈에 띄고 기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겉모습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가격도 크게 높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 가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멋있고 비싼 쓰레기가 아니라 쓰임새도 좋고 여러 가지 갖춰놓은 것도 우수한 SUV가 된 것 같아요.